어머님, 혼자서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나이도 있으니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절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넌 계속 내 집을 뒤졌어.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미리 관리 좀 하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못 줘!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순간 난 확신했어요. 이 며느리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처음엔 꿈에도 몰랐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례라고 합니다. 올해 70이고요. 서울 서초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 동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신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전 박미영이라는 며느리를 얻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답니다. 동현이가 미영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효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첫 만남에서 미영이는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흐뭇했죠. 어머, 예쁘기도 해라! 우리 동현이가 아주 참한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저희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현이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어서 결혼을 늦게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37이란 늦은 나이에 이런 착한 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영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부터 결혼식 준비까지 모든 걸 저와 상의해서 진행했어요. 어머님, 이런 건 어떠세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혼자 정해요? 어머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우선시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순례야, 며느리가 정말 착하구나. 시어머니를 저렇게 공경하는 며느리가 요즘 어디 있어? 영숙이도 미영이를 보고 감탄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패백 때 미영이가 제 앞에서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봐주세요.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모두들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금실이 좋아 보였어요. 동현이와 미영이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안부를 물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어머님, 제가 전복죽 끓여왔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미영이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금방 파악해서 자주 만들어 와줬고 제 건강까지 챙겨줬어요. 동현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미영이 같은 며느리 둔 거 내가 복이야.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현이도 아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괜찮으세요? 왜? 밤에 혹시 무서우시거나 불편하시진 않으신가 해서요. 아직 젊으시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면 괜찮아. 이 동네 산지 오래돼서 익숙해. 그래도 걱정돼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기시면 어떡해요? 미영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미영아, 고마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님, 그럼 제가 가끔 여기서 잠을 자도 될까요? 동현이가 출장 갈 때나 늦게 들어올 때요.
나야 좋지 언제든 오려. 그때부터 미영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동현이 출장이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와서 저와 함께 지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 미영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미영이는 더욱 저에게 가까워졌어요. 친딸처럼 스스럼 없이 굴면서도 예의는 항상 지켰어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네. 뭘 할 수가 없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그러게 예금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나오지도 않아. 어머님, 투자하시는 거 있으세요? 좋은 거 있음. 저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 투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미영이, 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요, 요샌 재테크는 기본으로 알아야죠.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어머님 돈을 그냥 놀리면 아깝잖아요. 미영이가 저의 재정 관리에까지 관심을 보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림까지 챙겨준다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미영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근데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어머님 집이 정말 큰데 관리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래 살던 집이라 익숙해. 혹시 이 집 말고 다른 부동산도 갖고 계세요? 몇 개 있지. 동현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어머나, 그런 관리가 더 힘드시겠어요. 임대료 받는 것도 챙기시고. 미영이가 점점 제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미영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믿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린 연극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1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미영이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미영이가 제 재산 관리에 대해 자꾸 언급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달 임대료는 다 들어왔어요? 응? 다 들어왔어. 어머님, 그런데 직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괜찮아, 아직. 나 혼자서도 할만해. 그래도 걱정돼요. 세입자들이 밀리기라도 하면.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미영이가 마치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자주 언급했거든요. 미영아, 나 아직 청정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님, 인터넷 뱅킹 하실 줄 아세요? 매번 은행 가시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통장 관리 같은 거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아직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해결해야 할 일도 있어서. 괜찮아. 노인네가 심심하니 그렇게라도 외출하는 거지 뭐. 아, 물론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시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요. 제가 미리 배워두면 어머님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섣부른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시어머니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뭔가 이 찝찝한 기분은 뭘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미영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어머님 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후로도 미영이는 며칠 간격으로
계속 그 얘기를 꺼냈어요. 더 이상한 건 미영이가 저희 집에 있을 때 혼자서 이곳 저곳을 뒤져보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청소를 도와주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미영이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미영아, 내 방에서 뭐하니? 아, 어머님 이불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서랍을 건드려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불과 서랍은 엄연히 틀리지 않나요? 서랍은 열려 있었는데 말이죠. 평소에 저는 은행 통장 지갑을 맨 아래에 놓는 습관이 있는데 서랍 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해둔 것과는 순서가 달랐어요. 고마워. 그런데 다음부터는 내가 해도 된다. 네, 죄송해요. 어머님 주의할게요. 또 다른 날에는 미영이가 서재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미영아, 서재에서 뭐 했어? 깜짝 놀라는 미영이가 뭔가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서재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금고가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이 집에서 자꾸 뭘 뒤지는 것 같은데 뭔가 의심은 갔지만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순 없었어요. 어머님, 책 한 권 빌려보려고 했는데 어떤 걸 봐도 될지 몰라서 그냥 나왔어요. 책을 보고 싶으면 미리 말하지. 네, 다음부터는 그럴게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의도적으로 제 개인적인 공간들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미영이와 동현이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였어요. 여보, 어머니 통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 그냥 혹시 관리가 복잡하시면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엄마가 아직 정정하셔서 늘 해오시던 거라 괜찮으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당신과 내가 맡아서 하게 될 텐데. 미영이가 동현이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재산 관리를 미리 자기가 맡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만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옆집 영숙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수가, 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 관리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통장 관리? 그거 좀 이른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정정한데 왜 벌써 물려주게? 아니, 아직 물려줄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뭔 생각? 미영이가 내 통장이나 재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물어보거든. 자기가 대신 관리해준다고 말이야. 저번엔 동현이랑 둘이 얘기하는데 어차피 동현이 건데 미리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길 동현이가 아니고 미영이가 먼저 한 거야? 응, 임대료는 들어왔는지 통장 관리를 맡아주겠다고 하고. 영숙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술래야, 그거 좀 이상한데?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애가 벌써 재산 관리를 해준다고? 게다가 동현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술래 내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얘기하면 몰라도 며느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이상하다. 미영이가 그렇게 안 보였는데. 나도 미영이 너무 좋아하지. 얼마나 착한 앤데 자꾸 이런 의심하는 내가 마음이 좋지 않아.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미영이를 모를 수도 있지. 요즘 그런 일들 많다고 하던데. 영숙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제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혹시 미영이가 정말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뒤 미영이가 또 찾아와서 같은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은행 업무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서 편할 거예요. 또다시 은행 얘기를 꺼내는 미영이에게 한 번은 강하게 말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미영아,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아직 은행 가는 거 괜찮고 시간이 더 지나서 내가 못하겠으면
그때 얘기하마. 더 이상 내 재산 관리에 관해 안 물어봤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불편해서 그래. 이번에는 더 강하게 거절했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불쾌해하는 기색이었어요. 네, 어머님 알겠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미영이가 제 재산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고 제가 거절했을 때 보인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서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미안했어요. 이렇게 효성스럽게 모셔주는 며느리를 의심한다니. 진짜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직감이 맞았어요. 미영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는지 그때부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영이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 이른의 며느리를 감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괜히 의심만 하는 건 아닌지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미영이가 동현이 출장 간다고 해서 저희 집에 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저녁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지냈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그래. 미영아, 마 먼저 들어가마.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미영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동현이와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응, 나야 지금 시어머니 집에 있어. 시어머니? 동현이한테 시어머니란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누구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걸까요? 아직이야 생각보다 쉽지 않아. 노인네가 아직 꼬장꼬장해서 넘겨줄 생각을 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문틈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통장은 아직 보지도 못했어. 저번에 볼 수 있었는데 들켰거든. 내가 관리해준다고 하는데도 계속 거절하시거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엔 만만치 않아.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두근거렸어요. 저건 누가 들어도 아들 동현이와 나누는 대화는 아니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가는 순간이었죠. 미영이는 내 재산을 노리는 게 확실해졌어요. 알았어, 조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할게. 일단 신뢰부터 쌓아야지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신뢰를 쌓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이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럼 이 모든 건 연극이었단 말인가요? 처음 저희에게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내 재산을 노린 거라면 정말 소름 끼치기 시작했어요. 노인네가 의심이 많아. 응,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의심이 많다고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전화가 끝나고 미영이가 거실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와 내가 잠들었는지 저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놀란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겁도 났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좋았던 미영이가 이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미영이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대체 누굴까요? 그 남자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평소처럼 상냥하게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반갑게 웃으며 얘기하는 미영이가
이젠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응. 그래, 잘 잤어. 다행이에요. 어제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미영이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어젯밤 전화통화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요. 전 모른 척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니? 네? 전화요? 응, 꽤 오래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미영이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대답했어요. 아,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통화했어요. 어머님 잠 깨울까봐 거실에서 조용히 했는데 들리셨나 봐요. 그래. 무슨 급한 일이었어?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희 산책 나갈까요? 자세한 설명을 피하려고 서둘러 말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말해요. 일주일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집 앞에서 미영이를 만났는데 제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더라고요. 어머, 미영아, 내가 왜 여기에? 오늘 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미영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헉,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병원에 사람이 없어서. 근데 어쩐 일이냐? 아, 그게 어머님 댁에 두고 간 게 있어서 가져가려고 왔어요. 두고 갔다고? 화장품이요. 어제 여기서 잤을 때 세면대에 두고 간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찾았어. 네, 찾았어요. 어머님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당황하며 돌아가는 미영이를 보고 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이며 서재 뭔가 없어진 게 있는지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깨름칙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가,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니까 영숙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술래야, 그거 정말 수상한데? 미영이가 너 몰래 누군가와 재산 얘기를 한다고? 동현이가 아니고 아니야, 처음엔 동현인가 싶었는데, 나를 자꾸 시어머니라고 얘기하더라고. 둘이 얘기할 땐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집에서 나온 것도 이상하고. 뭔가 없어진 거 없어? 아님 뭘 찾고 있었던 거 아닐까? 나도 들어와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없어진 건 없었어. 그래도 너무 마음이 불안해. 영숙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영수가,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건 다른 곳에 보관해 두는 게 좋겠어. 그래야겠어. 그리고 술래야, 동현이한테는 말해봤어? 아직 안 했어. 내가 하는 말을 동현이가 믿어줄까? 미영이가 동현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서 나도 이렇게 안 믿기는데. 난 한 번은 얘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아들이니까 내 말을 믿어줄 거야. 영숙이의 조언에 따라 저는 중요한 서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미영이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미영이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테스트해 봤어요. 미영아,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통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미영이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그래요? 어머님, 어디서 찾아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찾아볼게. 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미영이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천천히 찾으세요라고 했을 텐데요. 정말 괜찮아. 금고에 넣어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게. 금고요? 어디에 있어요? 순간 미영이가 금고란 말에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그냥 안전한 곳에 있어.
그날 이후로 미영이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이곳 저곳을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청소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구석구석 뒤지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저는 안 보는 척 하면서 미영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확실히 미영이는 뭔가를 찾는 게 확실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잠깐 은행 업무로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서재 서랍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찾은 듯 대충 놓여져 있는 게 보였어요. 미영아, 혹시 서재 정리해줬어? 네. 어머님 먼지가 좀 쌓여 있어서 털어드렸어요. 고마워. 그런데 굳이 서랍까지 열어볼 필요는 없었는데. 아, 서랍이 조금 열려 있어서 정리해드린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서랍을 항상 꼭꼭 닫아두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미영이에게 의심하는 걸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이젠 모든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 동현이에게 말하기에는 믿어줄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오히려 미영이를 의심하는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이 이른에 누군가를 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조카 이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는 남편 쪽 조카로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부 전화를 주는 착한 아이였죠. 고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정호야, 고모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몸은 괜찮은데, 미영이 일로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미영이? 아, 동현이 와이프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이틀 뒤 정호가 저희 집에 왔어요. 평소에 연락이 없는 제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 조금 놀란 기색으로 왔어요. 고모,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겪은 미영이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밤에 몰래 전화하는 것,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뒤지는 것, 계속해서 재산 관리를 맡겠다고 하는 것들을요. 고모, 그거 정말 이상하네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이건 누가 봐도 고모 재산을 탐내는 것 같은데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의심만 했었는데 이젠 확실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혼자 하기엔 너무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한 거야.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고모, 요즘 이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가족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요. 정말 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럴 수 있겠니? 너무 고맙다, 정우야. 뭔가 나오게 되면 전화 드릴게요. 정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정우야, 고마워. 그런데 동현이한테는 말하지 마.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면 괜히 가족 관계만 나빠질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고모 일단 확실한지 보고요. 며칠 뒤 정우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고모, 재수 씨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미영이가 뭐가 이상하니? 재수 씨 이혼 경력이 있네요. 동현이가 처음은 아니네요. 정우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전화기를 놓쳤어요. 고모? 듣고 계세요? 저는 얼른 다시 전화기를 들었죠. 그래, 듣고 있다. 이건 동현이한테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고 결혼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런데 뭐가 또 있니? 횡령 전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전 남편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 같아요. 전 남편 회사의 돈을 역시 미영이는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분명했어요. 괜찮으세요, 고모? 재수 씨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모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일단 동현이와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이혼 경력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면
동현이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나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제게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가 거짓이었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횡령의 사기 전과도 있어요. 뭐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착한 얼굴 뒤에 저런 흉측한 얼굴이 있었다니. 정호야. 그럼 우리 동현이를 속인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모, 횡령 사건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 같아요. 큰 돈을 노린 거죠. 회사 자금. 아니, 어떻게? 전 남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거죠. 뭐야? 결혼하고 나서 남편 재산을 노린 거죠. 결국 이혼했지만 상당한 재산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호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동현이한테 먼저 얘기하시고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동현이가 믿어줄까? 미영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글쎄요. 아직 신혼이라 믿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고모 동현이와 재산을 지켜야죠. 그날 밤 저는 정우가 알려준 사실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다니. 그럼 저에게 보여준 효성도 다 거짓이라 생각하니 분노가 일었어요. 이틀 뒤 정우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고모, 재수 씨 전 남편을 만나봤어요. 정말.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어요. 그분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우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의 전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미영이가 결혼 후 점차 회사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혼했지만 재수 씨가 가져간 돈이 몇 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억. 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미영이가 처음에는 정말 착한 아내였대요. 그런데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그럼 우리 집도 위험하구나. 수법이 똑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고모 얼른 동현이에게 재수 씨의 정체를 알려야죠. 그래, 알았다. 동현이를 만나보마.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동현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동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불렀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미영이도 오지 말라 하시고. 미영이에 대한 얘기야. 동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미영이요. 미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동현아. 미영이가 너와 초혼이 아니라는데 알고 있었니? 저의 말에 동현이의 얼굴이 순간 놀람과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너 알고 있었니? 오히려 저에게 되묻는 동현이에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중요한 걸 나에게 말을 안 하다니. 너 대체. 죄송해요, 엄마.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미영이가 말했어요. 근데도 제가 포기가 안 됐어요. 그만큼 좋아했어요. 제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없고 딱 1년 살았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도 별거 없어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해서 저 혼자 묻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미영이가 얼마나 저하고 엄마한테 잘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후회 안 해요. 미영이 제가 지켜요. 역시나 동현이는 미영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 애가 횡령,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알려야 했어요. 미영이가 초혼이 아닌지 어떻게 알았냐고 했지. 정호가 말해줬다. 정우영이요? 정우영 경찰이잖아요. 엄마 미영이 뒷조사 하신 거예요? 그랬다. 정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이제부터 알려줄게. 전 그동안 미영이가 집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다 알려줬어요. 내 아들을 더 이상 상처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얼른 미영이의 실체를 알려줘야 했어요. 모든 사실을 말하고 난 뒤 동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영이가. 너에게 얘기했을 텐데 내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고. 맞아요. 물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직 정정하셔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뒤로 미영인 내가 없을 때 이 집을 계속 뒤지고 있어. 저의 외침에 동현이가 일어났어요. 미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일 거예요. 미영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상대로 동현이는 믿지 않았어요. 저의 말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동현이에게 저는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미영이 사기, 횡령 전과도 있어. 동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정호가 얘기해 줬으니 사실이다. 전 남편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혼했다더라. 미영인 처음부터 우리 집의 재산을 노리고 너를 만난 거다. 도연의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무너지면 안 됐어요. 미영이를 저희 집에 둘 수 없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미영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 70의 시어머니가 교활한 며느리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 뒤로 동현이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진 걸 알았는지 미영이는 오히려 더 자주 와서 더 친절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동현이가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던데.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 표정마저 가짜로 보였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어머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은 제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반가운 사람이 저희 집 앞을 서성이는 걸 마주쳤습니다. 어머, 김 계장님 아니세요?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어머 사모님 잘 지내셨죠? 네, 근데 무슨 일로?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는 계장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요. 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저하고 오래 거래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꽤 오래됐죠. 한 15년 됐을까요? 네. 근데 이 집 며느님은 안 계신가요? 김 계장님의 입에서 미영이의 얘기가 나오자 순간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평소 은행 계장이 여기까지 온 일은 없었거든요. 미영인 없으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제서야 김 계장님은 결심을 한 듯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이 집 며느님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셨습니다. 사모님 인감도장을 들고요. 네, 제가 워낙 사모님과 오래됐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며느님께서 다급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찾아오셨어요. 어머님께서 오실 사정이 아니라서 위임장까지 준비해 오셔서요. 서류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감도장을 새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사모님께 받은 도장이 아닌지라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일단 제가 심사 중이라고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사모님 맞나요? 며느님께 대출 신청하라고 하신 거. 저는 너무 놀라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 쉬었어요. 제 상태를 캐치한 계장님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니. 아니에요. 전 미영이에게 담보대출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급해 보였거든요. 며느님께서 그 순간 얼마 전 미영이가 급하게 우리 집에서 뛰어나온 순간이 기억났어요. 전방으로 들어가 안전한 곳으로 숨긴 인감도장을 확인했어요. 계장님, 제 인감도장은 저한테 있어요. 그 도장은 가짜예요. 내 새로 판 듯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장 새로 팠냐고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모님과 오래 거래한 걸 몰랐겠죠. 고마워요. 계장님 아니었으면 눈 뜨고 도둑 맞을 뻔했네요. 안 해요.
저에게도 어머님 같으신 분이라 직접 만나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 계장님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계장님이 돌아가고 전 바로 영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찾아온 영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니 놀라더라고요. 재수 씨 무서운 사람이네요. 지금 대출을 막아놨으니 집으로 더 올 거야. 그 순간을 노려야겠네요. 고모님 서류를 훔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고모 준비 잘 하셔야겠어요. 그래.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제가 좋아하는 콩국수를 해먹자며 들른다고 했어요. 그래, 미영아, 오늘이 너와의 마지막이겠구나. 전 두려운 마음에 영숙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너무 떨려서 일을 그르칠까 봐서요. 그리고 영호와 동현이한테도 연락했죠. 영호는 대기하고 있겠다고 했고, 동현이는 문자는 봤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그 순간 미영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날도 더운데 콩국수 해 먹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디 장봐온 것 좀 보자. 콩국수는 콩물이 중요하지. 그래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사왔는데. 아이고, 콩물은 시장에서 파는 콩물로 먹어야 더 맛있지. 내가 아침 운동 겸 시장을 갔다 올 동안 넌 면을 삶고 있을래? 금방 갔다 올게. 일부러 자리를 비운 틈에 미영이에게 시간을 줘야 했어요. 제가 나간다고 하니 순간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미처 그것까진 몰랐네요. 밖에 더운데 양산 꼭 가져가세요. 그래, 얼른 다녀오마. 밝은 미소로 절 배웅하는 미영이를 두고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영숙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고야, 지금 미영이 혼자 있는 거야? 여기서 정우랑 같이 들어가면 될 거야. 금방 도착한다고 했어. 전 영숙이와 집 근처에서 정우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정우가 차에서 다른 경찰분들과 함께 내렸어요. 정우야, 아, 고모님. 내가 말한 대로 혼자 있게 하고 나왔는데 들어갔다가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의 걱정에 정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며칠 전 제가 고모 집에 KT 설치하고 갔잖아요. 이거 보세요. 정우의 핸드폰 CCTV 화면엔 미영이가 제 방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다 녹화되고 있고 현행범으로 잡으면 끝납니다. 이제 들어가실까요? 근데 고모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왜? 범죄자는 궁지에 몰리면 다른 얼굴이 나오거든요.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고 발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가자. 저는 영우와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미영이가 제 서랍을 뒤져서 서류를 사진 찍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전 그 순간 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미영아, 미영인 본인의 이름이 불린 순간 자신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당황스레 쳐다보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니?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난 미영이 서류를 추스리며 말했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요. 제가 정리해서 넣어 놓으려고요. 근데 어머님, 이분들 다 누구세요? 박미영 씨. 당신은 지금 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우가 말을 하자 두 경관이 미영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포라니요? 전 이 집 며느리라고요.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미영아, 난 내가 우리 집에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걸 다 안다. 이제 그만 시인해. 뭐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 집 재산을 왜 노려요? 어차피 어머님 죽으면 제 건데요?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드디어 미영의 본색이 나온 것이죠. 이거 놓으세요. 전 이 집 며느리이고 가족이라고요. 어머님 혼자서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나이도 있으니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절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어떻게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넌 계속 내 재산을 노리고 집을 뒤졌어.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미리 관리 좀 하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못 줘.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박미영 씨 당신이 이 집을 담보대출을 신청해 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말이죠. 벌써 은행 키트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집안 곳곳을 뒤지는 것도 다 녹화되었습니다. 순순히 가시죠. 경찰 한 명이 미영의 휴대폰을 확인하니 제 모든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 심지어 동현이와 관련된 상속 서류까지 찍혀 있었어요. 영우가 증거를 대자 미영이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 뒤에서 동현이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이영아, 올 줄 몰랐던 동현이 나타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니? 미영이 수갑을 찬 손목을 동현에게 보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동현 씨. 나 정말 아니야, 믿어줘. 어머님이 나 오해하신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어머님을 보살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제발 말려줘봐. 난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동현이를 보자 자신이 아니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미영이를 보는 순간 동현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미영은 동현에게 계속 소리쳤어요. 동현 씨, 어차피 당신 재산이잖아. 내가 미리 챙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동현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저도 같이 울었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정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고요. 동현아, 그동안 어디 있었니? 동현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거든요. 미영이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회사를 나오는데 정우 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하나 줬는데 미영이 전 남편이 있는 장소였어요. 원래 조그만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영이한테 자금을 다 뺏기고 그 충격으로 그 남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찾아간 곳엔 지방 건설 현장이었어요. 동현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 수 있었대요. 내가 할 말은 딱 한마디요. 그 여자랑은 절대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당신의 모든 걸 잃게 될 테니. 엄마 문자 받고 미친 듯이 밟았어요.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를 믿지 못해서.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며칠 뒤 미영이는 결국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녀의 사기 결혼과 재산을 노린 범죄는 그렇게 끝을 맺었죠.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뿐. 돈으로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란 거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드디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